안녕하세요. CTU 교사들을 위한 컴퓨터영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실 때, 또 수업을 진행하실 때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사님들께서는 어떤 수업 도구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글과 파워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업 준비를 하실 때, 또 저 역시도 수업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할 때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한 80% 정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그 기능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강의를 듣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한글과 또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기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한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글에 대해서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표를 설정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한글 파일을 저장할 때 뒤에 이제 .hwp라고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저장을 이 한글 파일을 읽을 수가 있고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한글 파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게 될 때 굳이 편집이나 또 수정할 필요가 없이 확인을 목적으로 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좀 한글 파일로 전달하기보다는 PDF나 사진 파일로 저장하면은 그걸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이 PDF 저장하는 방법과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PDF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일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밑에 PDF로 저장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DF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한글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뒤에 확장돼 보이시죠? PDF라고 저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은 한글의 어떤 형태 또 그 글자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PDF 어떤 뷰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는 그 글자를 찾거나 또 글자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 텍스트에 대해서 검색이 좀 용이하게 하겠다 하신 분들은 이 PDF로 저장하시면은 나중에 컴퓨터를 열어보거나 또 태블릿 열어보거나 할 때 검색 기능을 또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서 찾는 이런 역할들을 이 PDF 파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PDF 저장에 들어가셔서 저장하기 하시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것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PDF 저장의 특징들은 글자들을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저장해 버리면은 이 글자 파일들을 인식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 PDF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한글이라고 쳐져 있는 것들을 검색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이따가 다다음 강의 또 배우겠지만은 또 RPDF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또 이 PDF 파일을 또 간단하게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강의 때 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굳이 한글 뷰어 프로그램이 없이도 이 파일에 대해서 쉽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실 때나 또 메일로 공유하실 때 또 PDF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굳이 폰트를 따로 저장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PDF 파일로 공유하시면 이런 용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진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파일은 말씀드렸지만은 글자 인식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사진으로 글자도 어떤 그림으로 인식을 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똑같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 보면은 파일 형식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하게 되면은 HWP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파일 형식을 눌러보시면은 한글 파일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볼 것들은 이 두 가지 JPG와 PNG 파일입니다. JPG 파일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이미지 파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JPG 파일의 특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또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좀 화질이 떨어진다라는 좀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진을 압축해서 저장하게 해서 용량이 좀 작긴 하지만은 계속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NG 파일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PNG 파일은 압축하긴 하지만은 손실 없이 화질의 손실 없이 저장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림이나 또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 좀 선명한 것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PNG 파일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또 화질에 손상 없이 우리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PNG 파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PNG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장했던 파일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제가 했던 여기 3강 유용한 한글 활용 001.png라고 저장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사진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흐려 보일 수 있는데 확대해 보면은 선명하게 잘 나온 것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글씨 하나하나씩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전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PNG 파일 이용하시면은 그림 파일로 저장해서 공유하시면 또 학생들이나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사진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렬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글을 이제 우리가 작성하긴 작성하는데 좀 뭐랄까 글을 잘 보이게 또 눈에 잘 띄게 정렬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글 정렬 기능을 이용하셔야지 좀 더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정렬하기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들여쓰기와 내어쓰기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들여쓰기는 어떤 거냐면은 들여쓰기는 첫 줄을 시작하게 될 때 앞줄을 몇 칸 띄어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이상,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 문단에서 그 여러 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문단들을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내어쓰기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서식에 들어가셔서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문단 모양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첫 줄이 되어 있고 들여쓰기와 내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들여쓰기를 하면은 첫 줄이 띄어진 것들 보이시죠? 내어쓰기를 하면은 그 밑에 줄이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띄어쓰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셔서 설정을 하시면은 그만큼 이렇게 첫째 줄이 띄어지는 이 들여쓰기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위에 보시면은 눈금자가 있으면 첫 줄 시작 위치라는 그 역삼각형 모양인데 여기를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은 이 마찬가지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이런 방법들이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이 역삼각형 있는 부분들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줄의 위치가 바뀝니다. 또 이제 나는 좀 꼼꼼해서 난 좀 정확하게 이동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컨트롤 F6이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F6을 눌러보면은 쭉 이 들여쓰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줄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쭉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1포인트씩 늘어나고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정교하게 내 문서들에 대해서 정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단축키 컨트롤 6과 컨트롤 F5 이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좀 쉽게 들여쓰기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어쓰기인데요.
내어쓰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 문단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줄에 대해서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이것들을 복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단이 있을 때 내어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서식에서 문단 모양에서 내어쓰기를 해서 10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줄은 그대로 있고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서식에서 문단 모양에서 내어쓰기 이 크기를 조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 뒷줄들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또 정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은 이 삼각형이 원래는 아까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위에 거가 이제 첫 번째 줄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거였다면은 그 밑에 거가 이제 바로 밑에 삼각형이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어쓰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다뤄주시면은 이렇게 내어쓰기를 선택해서 조절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들을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동하는 방법 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이제 이 컨트롤 F6, 컨트롤 F5처럼 이 내어쓰기를 좀 정교하게 하고 싶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Shift 탭이라고 있습니다. Shift 탭. 그래서 이 Shift 탭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Shift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은 내가 첫 번째 줄에서 이 위치에 이 두 번째 줄, 그 뒷줄들을 다 정렬하고 싶다 하실 분들은 그 위치에서 Shift 탭을 누르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정렬하고 싶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삼각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좀 더 정교하게 맞추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렬 외에도 이제 좀 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입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넣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작 활동할 때나 또는 어떤 것들을 필요한 글자들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들 만들어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들은 입력에서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에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입력을 해보면은 교사라고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사라는 이 글자 겹치기가 입력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겹치기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굳이 이 단축키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이런 도형들이 나오는데 그 도형들을 우리가 여기에 없는 도형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 사용하셔서 또 내가 필요한 이런 여러 글자들을 겹쳐서 또 이 꾸밀 때, 수업을 준비하실 때, 또 발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원문자를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 50 이렇게 있는데 50 이상을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 입력 도우미에서 글자 겹치를 이용해서 뭐 151 하면 이렇게 151이라는 숫자도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좀 큰 숫자 원문자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표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표는 이 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 글자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표이고 또 이 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좀 자료나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좀 설정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좀 기본적인 단축키들을 좀 배워보면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줄들 예를 들어서 내가 5줄이 있는데 6줄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 줄을 이 5번과 9번 사이에 넣고 싶다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줄칸 추가하기. 그래서 어디에 넣을지 밑에 넣겠다 해서 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번 이 작업들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내가 원하는 위치 다음으로 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만큼 내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은 계속 이 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줄을 지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줄칸 지우기 해서 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워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한 번에 지우는 방법,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컨트롤 누르시고 백스페이스, 여기 보시면은 왼쪽 화살표로 되어 있는 백스페이스, 우리가 글자를 지울 때 쓰는 이 도구인데요.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여기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줄이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위치만큼 이렇게 지우기를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 줄이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지우고 나서 지금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해서 지금 이 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이 지워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줄칸 좀 더 손쉽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설정하실 때 좀 쉽게 하는 방법, 단축키들을 좀 몇 개 알려드리면요. 크게 이제 P 단추하고 C 단추하고 L 단추가 있습니다. 일단은 P 단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하실 때 F5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P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속성들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보통 어떤 것들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제 본문과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글자랑 보통 이 표랑 겹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거나 이 부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글 앞으로나 글 뒤로 해버리면은 글자랑 이 표가 섞여져 버려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 이 두 가지 이 메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것보다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는 글자처럼 취급,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표가 엄청 길지 않고 한쪽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서 설정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이제 이 표도 하나의 글자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넘길 때 자연스럽게 이 표도 글자로 인식을 해서 좀 편집을 할 때 좀 넘어가지 않고 용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해볼 것들은 이 C 단추인데요. 방금 F5 여기 해당 영역에 F5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 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몰면은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다가 내가 색을 넣고 싶다 또는 음영을 넣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여기 색을 누르시고 면색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영색을 넣어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은 이 회색 계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한 파란색 계열도 넣을 수 있고요. 다양한 색깔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넣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그라데이션도 있지만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뭐냐면은 여기 색을 넣는 대신에 그림도 이 표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넣겠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은 이 표 안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표 안에도 그림을 넣었고 이 표를 늘리면은 이 그림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안에서만 이 그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표가 없어지면 이 그림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 안에 그림 넣는 방법도 방금 이 C 단추에서 배경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L 단추입니다. L 단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좀 더 진하게 하고 영역 경계선 부분에서 뭐 이중선을 이렇게 넣고 하는데, 보통 F5 누르셔서 L 누르면은 바로 테두리를 정렬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른쪽에는 이중선으로 하겠다. 그래서 굵기는 보통 0.5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곳에 오른쪽 테두리 눌러주셔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테두리가 이중선으로 설정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내가 좀 더 진하게 잘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실선으로 해서 굵기는 한 0.5 정도 선택을 하시고 바깥쪽 여기 눌러서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진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여기를 안쪽을 내가 점선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점선이 좀 작은 점선이 있고 좀 큰 이 점선이 있는데요. 난 작은 점선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점선 넣으셔서 여기다가 안쪽 이렇게 넣으셔서 설정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작은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한글의 여러 가지 이 기능들 알아봤었는데요.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롭게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좀 더 이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혀 보시고 또 이 기능들을 직접 내가 수업 준비를 할 때 활용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아마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또 다양하게 또 학생들이 필요한 적절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